고백. 문득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노래, 그 시절의 감성이 그리워질 때가 말이죠. 오랫동안 닫혀진 일기장을 다시 열어보듯이 그걸 마주할 때 우리는 웃음이 피어납니다. 재밌고 즐거웠던 옛날의 기억.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그랬었지 하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우리들의 과거 속으로 함께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러 갑니다. 고백.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추억 한 조각을 나누는 아나운서 황도희입니다. 여러분은 홍진호 선수 잘 아시나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그는 원래 직업이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한때 e스포츠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수였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예전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한창 인기였는데요. 지금의 롤에 버금가는 게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죠. 저도 쿠키로 달리는 게임이라든지 동물 캐릭터 3개를 이어서 터뜨리는 게임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로 컴퓨터로 게임을 했었잖아요. 보글보글, 스트리터 파이터 같은 오락실 게임부터 주니어 네이버나 한 게임을 통한 플래시 게임, 그리고 많은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이 있었죠. 이번 주 고백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온라인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추억의 게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첫 번째로 만나볼 게임은 바로 바람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BGM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게임의 로그인 창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바람의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최초의 온라인 RPG 게임이었다는데요. 이는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이 게임을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래픽도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때는 그런 촌스러운 맛이 있었거든요. 처음 바람의 나라는 레벨 20까지만 무료였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 게임에 관련된 책이 출판되자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무료 쿠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무홀과 연애 러브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전사, 도적, 주술사, 도사, 궁사, 천인까지 6개의 직업으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급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캐릭터를 육성했죠. 벌써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된 바람의 나라는 아마 많은 이들을 온라인 게임의 세계로 안내한 시작점이 되는 게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게임은 온라인 슈팅 게임인 포트리스입니다. 8인 동시 게임이 가능한 이것은 팀을 나눠서 싸울 수도 있었고 개인전도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친목 게임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포트리스는 바람과 각도, 지형지물, 파워 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쏘아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캐주얼 게임인데요. 게임의 진정한 고수들은 실제 각을 계산하고 각 지형의 각도를 외워서 명중시키는 등 놀라운 광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쌓이면 계급이 올라갔었는데요. 해골, 총알, 미사일, 별, 메달, 훈장, 왕관 등 총 7단계였습니다. 또 이 게임에서 중요했던 건 바로 탱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포트리스의 마스코트나 다름없었던 캐논 탱부터 캐릭터 창에서 랜덤으로 선택하여 10%도 안 되는 확률로 나오는 슈퍼 탱크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당시 PC방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한 포트리스는 최초의 국민 게임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국민 게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03년 정식 서비스 오픈 후 지금까지 무려 10년 이상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서점의 초등학교 코너에 보면 이 만화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잎과 함께 커다란 나무, 그리고 주황색의 버섯이 메인에 그려져 있는 메이플 스토리는 제니아, 크로아 등 다양한 서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요. 초록색의 말랑말랑하게 생긴 슬레임과 빨간색 리본을 단 리본돼지 등이 있었습니다. 전사, 마법사, 궁수, 도적 등의 직업도 있어서 각기 다른 캐릭터를 키우는 재미도 쏠쏠했었죠. 또한 새로운 맵을 탐험하고 파티원을 모집하여 사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양한 NPC들을 만나며 퀘스트를 완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급속도로 PC방 점유율을 늘려가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많은 초등학생들의 주 고객이었죠. 역시 게임하면 넥슨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추억의 게임 이어나갈게요. 네 번째로 만나볼 추억의 게임은 바로 크레이지 아케이드입니다. 일명 크아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게임 방법으로 초등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었죠. 컴퓨터 한 대로 2명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 오빠랑 사이좋게 앉아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결과는 대부분 저의 패배였습니다. 게임의 방법은 물폭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가둔 다음에 터뜨려서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오, 캐피, 디즈니, 배지 등의 기본 캐릭터들이 있고 산타와 해적 등의 특별한 캐릭터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디즈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외에도 거북이와 우주선 등의 아이템도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템들은 물폭탄의 위력을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한창 다양한 캐릭터와 아이템을 사기 위해 열심히 루찌를 모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나오는 듯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 있죠? 바로 카트라이더입니다. 이 게임은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나온 캐릭터 등을 이용해 3D로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스피드전과 함께 다양한 아이템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재미가 있는 아이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프트 키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스피드전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계속 장애물에 박았었는데요. 그래서 실력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전을 더 선호했었습니다. 물폭탄에 미사일에 프릭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물풍선, 그리고 바나나까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템이 나를 향해 쓰여질 경우 그 짜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다양한 테마의 맵으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게임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맵이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카트라이더만한 게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오늘 밤에 저랑 카트 한 판 하실래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추억여행 모두 즐거우셨나요? 다들 어렸을 때 PC방이든 부모님 몰래 집에서 하든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의 게임들을 오늘 한 차례 살펴보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창을 통해 다 같이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컴퓨터 앞에 모였었죠. 게임의 배경음악까지 기억이 날 만큼 많이도 빠져있던 추억의 게임들. 오늘 어쩐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고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셨길 바라보며 네 번째 고백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추억 돋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김진욱,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